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얘기예요. 자, 지난 화요일 오후에 검찰이 첼리스트 변호인에게 전화해서 첼리스트가 윤석열, 한동훈이 참석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뭔가 봤더니 그 전날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유탐사 강진구 씨가 첼리스트가 2023년 4월, 작년 4월 지인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술자리에서 본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첼리스트와 지인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검찰이 연락했지? 검찰이 유탐사를 늘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는 얘기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봤더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강진구를 고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검찰이 그 첼리스트 변호인에게 전화한 날이요. 예. 저는 그 뉴스를 오늘 봤어요. 아, 국민의힘이 강진구를 고발했구나. 오늘 알았습니다. 그 전주혜라고 판사 출신. 이 사람이 법률자문위원장인데, 유탐사가 대표적인 가짜뉴스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재탕해서 방송을 했는데 유탐사 강진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주혜 위원장 얘기는 관련자 조사, CCTV,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재탕해서 한 번 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강진구 씨가 왜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청담동 술자리 문제를 재론하고 있을까? 그 전주혜 위원장 말대로 관련자 조사, CCTV,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이런 그 술자리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로 허위사실을 규명해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에 경찰이 강진구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검찰이 또 결정을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송치만 된 상태고요. 아직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강진구 씨가 다시 이 이야기를 유탐사를 통해서 재론하는 이유는요. 지금 민사소송 중이거든요. 이미키 씨라고. 이미키 씨의 업장에서 거기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키 씨의 그 업소는 청담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첼리스트가 그 말을 했잖아요. 김용민 TV 두진서에서 술자리가 있긴 있었지만 윤석열, 한동훈은 없었다. 그 술자리가 있었던 곳은 청담동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진구 씨가 지금 이미키 씨한테는 굉장히 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란 말이죠. 어쨌든 제가 강진구 씨의 그 어떤 대응 논리는 이거 같아요. 우리는 첼리스트의 그 말을 통해서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고 확신하게 됐다. 첼리스트가 그 예전에 그 동거인한테 그 술자리가 있었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있었던 술자리가 있었다. 이 발언 이후로 경찰에 나가서 말을 엎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어떤 지인한테 그렇게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했다라면서 그 사실과 함께 녹취된 내용을 월요일에 깠단 말이에요. 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검찰은 왜 그러면 첼리스트 변호인에게 그런 말한 게 맞냐? 이렇게 물었을까?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한동훈이니까. 그 위에 윤석열이 있으니까. 유탐사 보도는 두 사람을 겨냥한 것이니 선거철 국민의힘이 발끈해서 언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대응하겠다고 하니 검찰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탐사가 슈퍼챗을 땡기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닌가. 청담동 술자리 얘기만 나오면 그게 사실이든 가짜뉴스든 하여간 슈퍼챗이 쏟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민사법정에서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든 자기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추종자들만 보는 방송이라도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렇게 청담동 술자리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연락한 거는 국민의힘의 그 고발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이 사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첼리스트가 작년 4월에 누군가한테 윤석열, 한동훈이 참석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 말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지인은 누구냐? 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여성 K씨입니다. 여성 K씨.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첼리스트와 알게 됐느냐? 첼리스트에게 손님으로 가장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예, 첼리스트는 이 사람이 처음에 손님인 줄 알았고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또 그 친절을 베푸는데 또 쌩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또 옷가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손님을 이제 말하자면은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국에는 그 옷을 팔아야 하는 위치인데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손님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대화도 나눴던 모양이죠. 그때 K 씨가 이 첼리스트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건과 관련해서 나는 아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첼리스트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유 탐사는 이 K 씨를 시민 기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유 탐사가 이 K 씨한테 첼리스트에게 접근하라 라면서 몰래 녹음을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첼리스트는 그 사람이 취재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옷가게 손님으로 알고 그래서 또 친절을 베풀기에 서로 또 가까워졌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없는 얘기를 또 나눴던 것이죠. 자, 지금 유 탐사는 이 K씨를 시민기자라는 그 미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첼리스트는 이 사람이 자기 업소에 온 손님으로 알고 있어요. 첼리스트를 속인 거 아닙니까? 첼리스트 속인 거잖아요. 전에 유 탐사는 2022년 12월에 첼리스트가 동거인 집에서 이제 짐을 빼서 나오려고 할 때 사실은 그 동거인이 그 집에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짐을 이렇게 좀 편하게 빼올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뭐 또 저기 그 동거인의 물건을 가져갈까봐 염려가 돼서 그 사람을 이제 또 붙였는데 그때 이제 첼리스트 변호인과 동거인의 변호인이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 그 자리에는 그 기자가 오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기자 대신에 부동산 관계인으로 왔는데 두 사람이 여성이 근데 둘 다 보니까 강진구가 보낸 당시엔 더 탐사였죠. 더 탐사 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사협정을 어긴 거죠. 그렇게 첼리스트에게 부동산 관계인으로 속여서 접근을 시켜가지고 몰래 취재한 바 있었던 강진구 씨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기자라는 미명으로 K씨를 손님으로 가장시켜서 첼리스트에게 붙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취재 일리를 도대체 쌈 싸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첼리스트는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인해서 어디 프라이빗한 고객들에게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고요. 또 출국 금지 때문에 해외에 나가질 못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옷가게 알바하고 있는 첼리스트에게 손님을 가장시켜서 보내가지고 그 녹취를 땄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 2022년 12월에 그 강진구 씨가 자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첼리스트의 입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청담동 그날의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이제 첼리스트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첼리스트는 놔두시고 첼리스트의 입만을 가지고 이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강진구 씨가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첼리스트의 입에 매달리고 있고 첼리스트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강진구 씨가. 예, 자기가 첼리스트 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첼리스트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첼리스트 입에 매달리고 첼리스트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녹취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수다를 떨 때 아니 구라를 섞기도 하고 또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적 대화니까. 근데 말이죠. 그런 사적 대화의 자리가 있고요. 마이크를 들이대고 책임이 담겨진 답을 그런 구하는 자리. 이럴 때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한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강진구 씨는 거짓이나 과장을 섞어 이야기해도 되는 사적 대화 자리에 신분을 속인 시민 기자를 보내가지고 첼리스트의 말을 녹취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첼리스트의 말을 갖고 마치 마이크를 들이대고 책임감 있는 답을 요구하는 공적 대화에서 한 말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첼리스트가 마침내 진실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녹취는 왜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그 유탐사가 공개했다는 그 녹취를 보면은 첼리스트가 그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 이런 말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이 참석한 그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라는 말을 첼리스트가 해요. 근데 김용민이 확보한 그리고 화요일 밤 열린공감TV를 통해서 공개한 그 첼리스트의 말에는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자, 같은 대상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첼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하나는 그 술자리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 술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걸 뭐 사실이다 혹은 증명된 어떤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 뉴탐사에서 방송됐던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발언은 살짝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첼리스트한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때 취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적 대화 과정에서 구라를 친 발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엉뚱한 말을 했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튿날 정정을 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편 그 K씨가 발끈하고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적 대화에서 구라를 치든 뭐 과장을 하든 그 사적 대화니까 서로 익스큐즈가 되는 건데 이 첼리스트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좀 수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 그 K한테 내가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요, 좋아요. 첼리스트가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질타하든 말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K한테 했던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발언, 그 같은 K한테 했던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발언, 이것만 보면은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여러분? 일단 첼리스트의 말만 갖고 그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지금 강진구는 그 첼리스트의 입만 보고 있어요, 입만.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강진구가 공개한 거는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발언, 그것만 공개를 했어요. 근데 강진구는 말이죠, 제가 갖고 있던 파일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그 K한테 했던 말, 그 파일도 강진구가 갖고 있었던 거죠.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술자리가 있었다, 술자리가 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술자리가 있었다만 공개를 했죠.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가 제가 공개를 하니까 뭐 저보고 편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편집을 합니까? 한 25분짜리 파일인데 25분 중에서 그 발언한 부분만 떼어서 시청자들한테 들려드린 거예요. 앞뒤 맥락을 뭐 빼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그 첼리스트가 술자리가 있었다 이 발언 갖고 사실은 자기들은 이 첼리스트의 말을 믿고 자기들은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었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사법정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첼리스트가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술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배척해버리고 술자리가 있었다 이 발언만 갖고 지금 이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이가 공개한 그 파일은 존재하고 있다는 말도 안 하고 뭐겠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친구들은 김용민이 갖고 있는 파일 그것도 갖고 있으면서 하나만 갖고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그걸 보도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면서 첼리스트가 그 술자리가 있었다 이 말 갖고 하여간 좀 어떻게 써먹으려고 했는데 김용민이가 이걸 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첼리스트의 발언. 술이 깨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첼리스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K한테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그 며칠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발언에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파일만 공개한 것. 그러면 법원에서는 허위 사실인지 알고도 보도를 강행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좀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썩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말이죠. 예. 자, 요런 인간들이 들어옵니다. 그 윤석열이한테 공천 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야,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냐? 야, 무슨 말이야. 그렇게 유치한 신도가 되지 마. 가스라이팅 당할 대상이지 강진구 따위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냐? 아이고 이런. 첼리스트의 말을 어떻게 믿나라고 FS 성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유탐사는 첼리스트 말만 지금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지간히 해라? 그거는 우리 유탐사한테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 전주혜 씨가 했던 말, 국민의힘 전주혜가 했던 말, 뭐 디지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강진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치할 때 그 증거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지? 알고 싶어요.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확보는 다 한 것 같은데 대중에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예.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정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 혼란이 혹시 그 야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자, 그래서 첼리스트가 이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 강진구 일당을 상대로 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적절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를 곧 공개할 것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됐네요. 강진구 씨 좀 착하게 살아봐요.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 좀 품위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라고. 뭐야 그게 도대체. 이거 정신 나간 신도들이나 그냥 이렇게 띄워주니까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럼 법적 책임은 또 별개라고. 이 정신 나간 신도들이 그 당신 띄워줘봐야 무슨 당신한테 실익이 있나? 아 슈퍼챗 쏴주는 거? 근데 그 슈퍼챗 다 합쳐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법률 비용이나 배상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제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김용민이는요, 뭐 강진구나 뭐 그 일당이 망하는 거, 흥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첼리스트 괴롭히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사람을 속이면서 취재를 해요? 왜 사람을 속이면서 취재를 해? 시민 기자로 해가지고 보내가서 첼리스트가 사적 자리에서 책임 못 질 말을 할 자리에서 이런저런 헛소리를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저도 헛소리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말을 딱 따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써먹으려고. 아, 당신 저널리스트 맞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진짜.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만 좀. 첼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제주 사시는 분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막 그 취조하듯이 또 그 물었다면서 파일 입수했어. 선거 끝난 다음에 내가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 이재일 변호사한테도 막 그냥 뭐 샤우팅 창법으로 그냥 떠들어댔더만 그것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그건 나만 듣기 좀 아깝더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첼리스트 그만 괴롭히세요. 응? 당신들에게 좋을 일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은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종합일간지 경제부장식이나 한 그 이력으로 왜 그래 도대체? 그리고 저기 그 뉴탐사 신도들은 꺼지세요. 당신들처럼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지 민주진영에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쪽 저 강진구 교주 모시고 거기서 행복한 종교생활 하세요. 김용민 TV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아. 그냥 뉴탐사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라고. 민주진영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한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나? 이게 저 지금 마스크 쓴 사람이 김의겸이에요. 옛날에 저기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한동훈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일 때 그때 사진인 것 같은데 김의겸이 이번에 저기 그 경선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너무 그 이미지가 컸죠.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서. 예, 사실 이정섭 그 검사 관련해서 비위를 세상에 공개했던 참 공익적인 그런 폭로를 하신 분이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그러나 청담동 술자리에 그 멍해를 벗지 못했어요. 그러면 좀 미안하거나 혹은 반성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의겸이 잘못된 게 내 탓이래. 참, 이 친구들은 정말 구제불능은 아닙니까? 구제불능? 이런 친구들 처음 봤어요. 아니 좀 적신 나간 사람들이 막 추앙해 준다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눈깔이 뒤집히고 말이죠. 아 정말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야 내가 저기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김의겸한테 전달했냐? 왜 내 책임이야? 아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자 여러분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자꾸 참전을 하느냐. 괴롭히지 말란 얘기예요. 첼리스트 괴롭히지 마. 당신들은 권력자 아니야. 첼리스트는 힘없는 사람이야. 첼리스트의 말이 뭐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인격적인 테러와 또한 대인기피증을 얻을 죄를 저질렀나? 첼리스트가? 아니 첼리스트가 지금 뭐 대중을 상대로 공표한 거야? 니들이 말이야 그 동거인하고의 사적 대화를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지금 1년 넘게 아무 일도 못하고 말이야. 연주 활동도 못하고 숨어지네 숨어. 정말 참 한심하고 황당합니다. 제발 뉴탐사 신도들은 그쪽 가서 노세요. 예,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그쪽 가서 열심히 슈퍼챗 쏘시고 갓진구 할렐루야 하시라고.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자 그만 좀 괴롭혀라. 이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면서